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오늘은 우리 제1과목 영문 해석의 백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근데 이 백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무형영어 시험이 2020년도까지는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됐었거든요. 기출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공개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기출문제들을 쭉 한번 선별해가지고 넣어놓은 부분이에요. 실제 시험 난이도하고 가장 유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과목뿐만 아니라 제2과목 그리고 제3과목에 해당하는 백제 문제들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문제들은 저희가 다 풀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제가 선별해가지고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거나 아니면 문제별로 우리 해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해설 내용을 조금 참고를 해 보시면은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거 조금 난해한 개념이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은 이 문제들을 처음 푸시는 거니까 조금 내용이 어떻게 이제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도 조금 분석하시면서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순서 자체가 이 백제가 있고 그 다음이 모의고사예요. 우리 수업의 순서가. 모의고사를 먼저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그거 내용을 먼저 보시고 이걸 보시는 것보다는 백제를 1과목, 2과목, 3과목을 다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그러면은 Which of the following cannot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below? 보통 이렇게 영문 해석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요 타이틀을 달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뭐 can not이 can으로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likely, unlikely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특징적인 문구들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조합을 해보시면 이게 뭐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infer는 우리가 추론하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passage, 본문 내용 중에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게 무엇이냐, 아예 언급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용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본문 볼게요. Dear Mr. Cooper라고 하면서 서신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Dear Mr. Cooper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서신을 작성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맨 아래 피터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할 일은요, 일반적으로 이런 서신이 나왔을 때는 쿠퍼가 누구인지, 피터가 누구인지 요걸 찾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가 수출자하고 수입자 이런 관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값만 잡으면, 즉 쿠퍼가 예를 들어서 수출자다, 수입자다 이런 값만 잡으면은 일반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는 게 예측이 돼요. 하나하나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과거에는 대부분이 다 수출자하고 수입자만의 관계였어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뭔가 너무 정형화된 서식만 나오다 보니까 수출자하고 예를 들면은 뭐 대리인, 대리점 이런 사람들을 끼어들거나 아니면 수출자하고 운송인 이런 사람의 관계, 혹은 수출자하고 보험회사, 혹은 수입자하고 보험회사 이런 식으로 수출자, 수입자 이외에 우리 무역거래에서 등장하는 당사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하고의 서신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Thank you for your letter in reply to our advertisement in EduCar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letter라고 한다면은 서신을 얘기하는 거고, letter in reply to our advertisement. 우리의 어떤 에듀케어라는 광고에 대한 letter를 얘기하는 거죠. Although we are interested in your proposition. 당신의 제안에 흥미가 있다. 뭔가가 쿠퍼로부터 제안이 나온 거예요. The 5% commission you quoted on the invoice values is higher than we are willing to p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쿠퍼가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커미션 5%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그거에 어떤 제안 자체에는 흥미가 있어요. 근데 5%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때요? higher, 뭔가 조금 높은 거예요. Then we are willing to pay. 우리가 지급하고자 하는 돈보다 조금 더 세게 부른 거죠. 그럼 다음에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이 커미션 수수료를 낮추려고 시도를 하겠죠. However, the other terms quoted in your quotation would suit us. 유일하게 이 커미션 퍼센티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음에 든대요. 그럼 더더욱이 이 커미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Again, we do not insist paying more than 3% commission on net invoice values. And if you are willing to accept these rates, we would sign a 1-year contract with effect from August. 자, 사실은 이게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기 위한 문장인 거죠. 5%는 너무 높고 3%를 해주면은 우리가 나머지 조건들은 다 마음에 드니까 바로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커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커미션은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수출거래자, 수입거래자라고 한다면 커미션에 대한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자는요, 수출자한테 물품을 구매를 해서 소유권을 본인에게 이전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에 대한 개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커미션이 나왔다, 얘는 대리점이다,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One more thing we would like to add is that the volume of business would make it worth accepting our offer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배량 거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에 피터가 썼다. 1번. Peter is an agent. 자, 에이전트면 당연히 5%를 얘기를 했는데 3%로 깎으려고 하지 않겠죠. 에이전트는 누구예요? 쿠퍼가 에이전트인 거고, 피터는 수출 거래자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이 틀렸네요. 2번에 Cooper is engaged in a commission-based business. 커미션-베이스 비즈니스다. 이거는 대리점 계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에 3% commission is a maximum to the principal to go wi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대리점 계약을 체결을 하면요, principal, 그 다음에 에이전트,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본인, 여기서 말하는 본인이 이제 피터가 되는 거고, 에이전트가 대리인, 쿠퍼가 된다라는 거죠. 아직 뭐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그거를 의도하고 서신이 작성됐다라는 거고, 이거를 가끔 주인이라고 해석해 놓은 부분들도 있어요. 시험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보통 이제 본인 대 대리인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프린시퍼는 여기서 지금 피터를 얘기하는 거고, 피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3%가 맥시멈 수수료다라고 얘기했죠? 맞는 얘기고, 4번에 low commission might be compensated by large volume of business. 마지막에 대량 거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커미션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 대량 거래로 충족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1과목
영문 해석에서 나오는 그 문장의 구성, 그 다음에 문장의 어떤 난이도, 영어 단어의 난이도,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본문상에 어색한 단어들이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요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principal, 요거였을 것 같아요. 커미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수료라고 워낙 다들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가 하나 탁탁 튀는 게 있고 나머지는 문장이나 아니면 단어들이 평이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음에 우리 2번 한번 볼게요. Select the wrong explanation of negotiation under UCP. 자, 이거 잘못된 설명을 고르는 거죠. 뭐에 대해서? negotiation, 매입에 대해서. 자, 그럼 본문을 보면 A. Negotiation means the purchase. 매입은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By the nominated bank of draft and or documents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지정 은행이 베네피셔리가 이렇게 있고 nominated bank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nominated bank 중에서 매입 은행이 있고 그 매입 은행이 수익자가 제시하는 환호음 그 다음에 선적 서류들을 negotiation, 매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일치하는 제시인 경우에 한해서 by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funds to the beneficiary. 그리고 실제로 매입을 하게 되면은 베네피셔리한테 그 대금을 먼저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issuing bank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상환, 이 지정은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issuing bank 얘한테 서류를 이렇게 주고서 이렇게 돈을 받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또 다른 상환은행이 등장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상환 과정이 있기 전에 매입은행이 베네피셔리한테 서류를 매입하면서 돈을 미리 줬던 아니면 미리 돈을 주기로 약정했던 것과는 관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지막에 상환은 결국은 누가 받는 거예요? 얘가 상환을 받는 당사자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슈잉 뱅크가 아니고 노미네이티드 뱅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볼게요. 5번 한번 가볼게요. 5번. What is the subject of the passage below? A written statement usually issued by the issuing bank. 개설은행에게 의해서 발행된 서면이래요. At the request of an importer. 임포터의 요청에 의해서 보통 applicant가 되겠죠. So as to take delivery of goods. take delivery라고 한다면은 물품의 인도를 delivery라고 한다면 인도를 수령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수화인 같은 경우, 즉 수입자는 물건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수령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때에는 deliver가 들어가겠죠. 얘는 지금 delivery가 들어갔으니까 그 차이점 구분을 해두시고 그래서 goods from a shipping company before the importer obtain BL. 수입자가 BL을 수령하기 전에 물품을 쉬핑 컴퍼니로부터 받고 싶어요. 그러면 개설은행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 서류를 좀 만들어달라, 제시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서류일까요? 3번의 Letter of Guarantee, 우리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많이 보셨죠?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7번, 8번 부분 볼게요. Read the following letter and answer the question. Thank you for your advice. 통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굳이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
보면은 뭐 5월 10일, 뭐 6월 20일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날짜에 관련해서 보기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쭉 얘기하면서 내용 얘기하면서 이거는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날짜를 굳이 신경을 쓰셔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 읽으실 때에는 그냥 요 월만 보세요. 월. 굳이 월도 안 봐도 돼요. 이게 날짜구나라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자, 다시 Thank you for your advice. We have now effected 다음에 블랭크 A가 들어가 있는데 요건 우리가 넣으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8번 문제고요. 처음에 A에는 shipment가 들어갑니다. 선적인 거죠. We have now effected shipment to our customers in New Zealand and enclose the B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shipping document. 물품을 선적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BL도 나오고 본인이 직접 발행하는 인보이스도 있고 이런 서류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you asked for and our draft for 라고 해서 금액이 나와 있고 which include your C가 나와 있는데 이건 또 갑자기 7번 문제예요. 이걸 먼저 한번 볼게요. Select the wrong one in the blan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proceeds 같은 경우에는 대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하고는 조금 맞지 않겠네요. 다음에 will you please honor the D가 들어가요. D에는 documentary draft 화환어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이 화환어음에 대해서 안어해달라 라고 하는 거고 and limit은 송금하다는 겁니다. The proceeds 대금이에요. To our account at the mainland bank 이름이 쫙 나와 있죠. 그래서 D에는 documentary draft, E에는 proceeds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least appropriate Korean translation? 요것도 이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영문을 주고서 이 영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옳은 거 고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골치 아픕니다.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자, 1번에 We are very sorry to have to inform you that your latest delivery is not up to your usual standard. 귀사의 최근 발송품은 평소 수준에 미치는 것이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뭔가 이제 품질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2번에 We must apologize once again for the last minute problems caused by a clerical error on our side 라고 되어 있는데 clerical error 같은 경우에는 사무적인 착오, 사무적인 에러 이겁니다. 당사 측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다시 사과드려야 하겠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뭐예요? 사무적인 착오, 사무적인 실수 요거예요. 답은 2번. 그래서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문장 전체를 전부 다 다른 말로 바꿔 쓰지 않아요. 그냥 단어 하나 이런 것들을 보통 바꿔 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뭐 평이한 수준의 어떤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pologize, 사과한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뭐 칭찬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 쓰지는 않습니다. 뭔가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위주로 이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지 찾아보시면 답이 쉽게 나올 거예요. 3번에 In consequence, we are compelled to ask our agent to bear a part of the loss. 따라서 당사는 당사 대리점들이 이번 손실의 일부를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 4번에 Thank you for your quotation
for the supply of ABC, but we have been obliged to place our order elsewhere in this instance. ABC의 공급에 대한 견적을 보내줘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는 타사에 주문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 한번 볼게요. The following is an incoterms. Select the right ones in the blank. The incoterms rules explain a set of incoterms 몇 개예요? 11개죠? 11이 들어가고요. Of the most commonly used three-letter trade terms. 그래서 Xworks라든지 아니면 FOB라든지 전부 다 3개의 레터에 따라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Reflecting business to business practice. In contract for the sale and purchase of goods. 물품을 매매하거나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런 관계를 규정해 놓은 내용들인 거죠. 답은 2번. 자, 다음에 12번 한번 볼게요. What is the purpose of the following correspondence? 다음 서신의 목적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Dear Mr. Michael, we have organized a series of online coaching clinic for middle school table tennis coaches this winter.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 탁구에 대해서 조금 수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For the virtual training, we would like to provide all registered participants with a tablet PC for interactive real-time communication.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화상 회의라든지 아니면 화상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스크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태블릿 업체하고 연락을 하려고 하나 봐요. I saw a catalog with my colleague showing your company's range of tablets. We are planning to make an order for more than 1000개 이상을 구매하려고 한대요. Is there a discount package available for a bulk purchase? I will also like to know the minimum price if we order for 15 or more desktop PCs with webcam. 그래서 거래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뭐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견적을 달라. 우리가 태블릿 1000개를 살 건데 얼마에 줄 수 있느냐? 데스크탑도 살 건데 얼마에 줄 수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request for quotation, 견적 의뢰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Which documentary credit enables a beneficiary to obtain pre-shipment financing without impacting his banking facility. 자, 지금 pre-shipment financing, 선적을 하기 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뭐하고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크레딧하고 관련해서. 뭐예요? 이번에 레드클라우즈 LC. 선대신용장, 전대신용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클라우즈 LC. 답은 2번. 15번도 한번 볼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a BL is least correct?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1번, a straight BL is a negotiable document. 우리 straight BL은 어떤 BL이었어요? 기명식 BL입니다. 그래서 물품을 수령할 당사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뭘 뜻해요? 유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답이에요. 2번에 unorder BL, 지시식 BL이죠. is one of the most popular and common form of bill of lading issued. 왜냐? 유통이 가능하니까. 3번에 when a straight bill of lading is issued, 기명식이 발행이 되면
The cargo may be released only to the named consignee. 그렇게 천하증권의 수하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물품이 인도가 된다는 거예요. And upon surrender of at least one of the original bills issued. 4번 A straight bill could be us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between headquarter and branch. 그래서 이렇게 본사하고 지사가 있어요. 만약에 본사에서 지사한테 물품을 보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얘가 이 물품을 유통시키지 않겠죠. 즉 지시식으로 발행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물건 보내주려고 발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김영식 BL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7번도 한번 볼게요. Select the best answer suitable for the following passage. 차처링 텀, 용선계약인 거죠. 용선계약 조건은 whereby the charterer, 용선자 of a vessel under voyage charter, 항해 용선에서 용선자는 agrees to pay, 지급하는 걸 동의한대요. The cost of loading and discharging the cargo. 우리 여기 지금 보기 내용 보시면은 FI, 그 다음에 FO, FIO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거 볼 때 누구 기준이라고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주 기준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주가 들어갈 때는 무료로 들어가는 거, 돈 안 내고 들어가는 거 뭐였어요? free in이었죠. 대신에 나올 때에는 돈 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무료로 들어갈 때는 누가 부담해요? 용선자나 아니면 화주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들어갈 때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모두 다 차터로 용선자가 부담한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3번.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거 선주 기준이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이거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20번 문제. Who is doing export credit insurance agencies in Korea?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엑스포트 크레딧 인슈어런스는 수출 신용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출자라고 한다면은 수입자가 내 물건을 받아가서 돈을 줄까? 이런 불안에 항상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은행을 껴가지고 신용장으로 대금 결제를 하자라든지 아니면 그게 수입자가 너무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은행이 껴드는 추심 거래를 하자라고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보험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수출 신용보험입니다. 자, in international trade, export credit insurance agencies sometimes act as bridges between the banks and the exporters.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죠. In emerging economies where the financial sector is yet to be developed, governments often take over the role of the export credit insurance agenci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똑같아요. 이렇게 은행이 중간에서 수출자하고 수입자를 잘 컨트롤 해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수출자가 만약에 물품을 수출한 다음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역보험공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K-슈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이 무역보험공사예요. 그럼 1번에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아마 이걸로는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고요. 그 앞 글자를 따면 뭐죠? 키타. 이거 들어보셨죠? 무역협회 얘기하는 거예요. 3번에 코초라는 무역투자진흥공사를 얘기하는 거고 4번에 코참은 상공회의소를 얘기합니다. 코참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챔버 오브 커머스 그거의 줄임말이에요. 자, 21번이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ppropriate for the reply to a claim letter. 자, claim letter, 클레임 제기 서한에 대한 답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게 처음 보면은 문제 자체가 조금 해석하기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번. Upon investigation. 조사하자마자 we have discovered that defective goods sometimes filter despite rigorous inspection before shipm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레임 레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we have discovered 발견했어요. defective 굿즈를 뭔가 문제 있는 상품들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리 선적 전에 검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를 수출자도 알고 수입자도 알아요. 수입자가 물건 하나 잘못 왔다고 해서 막 이거 왜 잘못 보냈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2번에 10 cases of TV set for our order have reached here. 여기 이제 조선이라고 들어간 거는 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조선이라고 들어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아리랑이라고 들어가 있다라든지 하면 전부 다 배 이름이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But we immensely regret to have to inform you that 6 units in CN10 are different in quality from the specifications of our order. 자, 지금 얘는 어떤 느낌이에요? different in quality. 품질이 다르대요. 우리가 주문한 내용하고. 아까 전에 1번에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클레임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뉘앙스였고, 2번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내용인 거죠. 문제에서 클레임 레터에 대한 리플라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클레임 레터에 대한 리플라이는 우리도 클레임을 인정한다 혹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지 클레임을 다시 제기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선적된 물품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답은 2번이고 3번하고 4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넘어가고 자, 24번 Which of the following has a different purpose of replying from the others? 네모 박스 보면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 would inform us of their financial standing and reputation. 자, 뭐에 좀 감사하겠대요? Financial standing, 재무 상태, 그리고 reputation, 명성,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고맙겠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신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Any information provided by you will be treated as strictly confidential. confidential은 기밀로 유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조회를 요청을 했는데 이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되면은 거래가 끊기니까 신용조회처를 알려준 계약 예약자는 알겠죠. 그 사람 신용조회처를 알려줬는데 거래가 성사가 안 됐다.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나쁜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실무적으로는요, 신용조회처를 한 군데만 알려주진 않습니다. 뭐 2군데, 3군데 이렇게 알려줘요. And expenses will be paid by us upon receipt of your bill. 신용조회도 공짜로 받는 건 아니고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Your prompt reply will be much appreciated. 자, 1번. The company is respected through the industry. 존경받을 만하다. 뭐 신용조회에 대한 내용으로 적합하죠. 다음에 2번. Their accounts were not always settled on time. 자, 신용조회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 accounts가 were not always settled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settle 되면은 대금이 지급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부정어가 썼죠. 지급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on time, 제 시간에.
근데 어쨌든 이것도 신용조회에 대한 회신은 맞습니다. 3번. As far as our information goes, they are functionally meeting their commitments. 자, 그들의 어떤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시간에 맞춰서 잘 해준다.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 다 신용조회에 대한 내용이고 1번하고 3번은 신용조회가 긍정적으로 회신이 된 거고 2번은 부정적으로 회신이 된 거예요. 4번에 They always meet their obligations to our satisfaction, and their latest financial statements show a healthy condition. 가장 전형적인 신용조회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얘도 신용조회를 긍정적으로 해줬어요? 부정적으로 해줬어요? 긍정적으로 해줬죠?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사실은 전부 다 신용조회에 대한 답변이 맞아요. 근데 이 2번이 부정적으로 갔고 나머지는 긍정적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has a different purpose of replying from the others. 다른 거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이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그 포인트를 못 잡아가지고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석은 잘 됐는데 이것처럼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나? 예를 들면 이게 신용조회 답신이 아니고 신용조회를 물어보는 보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눈에 확 띄니까 문제를 풀기 쉬운데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다른 스타일의 나머지하고 다른 거를 고르는 문제들은 이런 내용들까지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좀 어렵게 나왔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처음 읽을 때부터 그거를 신경 써가지고 읽지 마시고요. 한번 읽어봤는데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27번 한번 볼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least likely to be included in a reply? 답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Dear Mr. Song, thank you for your letter making a firm offer for your ACE system. All terms and conditions mentioned in your letter, including proposed quantity discount scheme, are quite acceptable. 자, 그러면 지금 이 서신을 작성한 사람이 미스터 송한테 서신을 주면서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당신이 제공한 퀀터티 디스카운트가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스터 송은 매도인이 되겠네요. 이렇게 문장을 쭉 읽어보다가 이게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가 확인이 되면 그걸 옆에다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Are quite acceptable and we would like to place an initial order. 여기에서 이제 힌트가 또 나왔죠. 주문을 한다라는 뜻이니까 place an order는 그리고 initial가 붙으면 최초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초 주문을 하겠다. For 200 units of the ACE system. The enclosed order form gives the particulars concerning this order. For further communication and invoicing, please refer to the above order number. 자, 1번. Provided you can offer a favorable quotation and quantity, delivery within 6 weeks from receipt of order, we will order on a regular basis. 자, 지금 본문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계약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거의 종료가 됐죠. 근데 갑자기 이 응답의 1번 사항을 보면 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2번, Once we have received your LC, we will process your order and will ship the units as instructed. 얘는 LC가 오게 되면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3번에 We are afraid that the product listed in your order has been discontinued since last January this year. 자,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4번에 As we do not foresee any problem in production and shipment of your order, we expect that this order will reach you on ti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2번부터 4번까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는 내용들 혹은 지금 생산이 중단이 됐으니까 이거를 다른 걸로 바꾸자라는 뉘앙스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전부 다 바꿔버리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리플라이라고 한다면은 송이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매도인이 보내야 되는 건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We will order on a regular basis라고 끝났어요. 아예 잘못된 접근 방법인 거죠. 주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서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요 백제 시간에는 사실은 제가 서신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안 다루려고 하거든요. 이게 모의고사에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서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다루는 거로 하고 자, 30번 Select the right words in the blanks under transferable LC operation. 양도 가능한 신용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 이거 넣어서 읽을게요, 빈칸. Transferring bank, 양도은행이죠. means a nominated bank that transfers the credit or in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a bank that is specifically authorized by. 그래서 어떤 특정 은행이 신용장을 양도를 할 수 있다라고 개설은행이 지정을 해주면 그 은행이 양도은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To transfer and that transfers the credit. 그 다음에 C에 들어가는 거는 an issuing bank고요. may be 뒤에는 a transferring bank. 실무적으로 개설은행이 양도은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고 쭉 넘어가셔서 우리 37번 한번 볼게요. In accordance with UCP, which of the following alterations can a first beneficiary request to a transferring bank to make under a transferable LC? 우리가 신용장을 양도하게 되면은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양도를 하게 되고 사실은 신용장의 내용을 그대로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은 조금 줄여서 단축해서 넘길 수가 있고 어떤 거는 증가시켜가지고만 양도할 수가 있어요. 1번에 extend the expiry date 유효기간을 여기서 넘길 때 줄여야지만 얘가 그 다음에 개설은행 혹은 지정은행에다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겠죠. 얘는 줄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decrease the unit price. 원래 수익자가 받은 신용장에는 물품이 100개에 1달러씩 해가지고 1달러가 좀 그렇고 2달러 할게요. 2달러에서 200달러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은 얘는 본인이 나중에 남겨먹을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단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가지고 넘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용장의 양도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에 extend the period for shipment. 최종 선적일자 이것도 어때요? 이쪽에다가 조금 짧게 알려줘야지 얘가 최종 선적일을 맞출 수가 있겠죠. 얘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1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그 다음에 4번에 decrease, 줄이는 게 나왔는데 insurance cover, 보험 부부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얘는 유일하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보험 부부 비율.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39번에 What
would Jenny's representative Barry do on the coming visit? 뭘 할 거냐? 자, Dear Jenny, with reference to our phone conversation this morning, I would like one of your representatives to visit our store. 여기에 테헤란 로드에 있는 요 스토어에 방문해라. To give an estimate for a complete refit. refit은 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수리에 대한 견적 때문에 방문을 요청하는 거예요. Please could you contact me to arrange an appointment. appointment는 약속이죠. As mentioned on the phone, it is essential that work should be completed before the end of February. And this would be stated in the contract. 그리고 이 날짜가 계약서에 기재가 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할 것 같아요, 지금? 견적에 대한 내용 얘기를 하겠죠? 답은 1번의 offer라고 보시면 되겠고, 43번 한번 볼게요. What is the writer's purpose? 작성자의 목적은 무엇이냐? Your prices are not competitive. 경쟁적이지 않다. 이게 비싸다라는 얘기예요. And therefore, we are unable to place an order with you at this time. 그래서 주문을 못 하겠대요. Even though we are favorably impressed with your samples. 샘플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비싸다. Under such circumstances, we have to ask for your most competitive prices on the particular item. 어떤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좀 금액적으로 싸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Your sample number 나와 있고, which is in high demand. We trust you will make every effort to revise your pric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넘버 10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상품 문의. 자, 다음에 46번부터 47번 거 한번 볼게요.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Dear Mr. Cox, we are a large motorcycle wholesale chain with outlet throughout Korea. 모터사이클 얘기하고 있고 and are interested in the heavy touring bikes displayed on your stand at the Tokyo Trade Fair recently. 지금 보니까 이 콕스라는 사람이 도쿄에서 그 헤비 투어링 바이크에 대해서 전시를 했나 봐요. 그렇죠? 홍보를 한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하는 거죠. 스티브 김이.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here for this type of machine. Sales of larger machines have increased by more than 70% in the last 2 years. 그럼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70%나 올랐으니까. Especially to the 50 age group, which wants more powerful bikes and can afford them. 그래서 뭐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We are looking for a supplier who will offer us an exclusive agency to introduce heavy machines. At present, we represent a number of manufacturers, but only sell machines up to 600cc, which would not compete with 750, 1000, 1200cc 모델. 이런 것들에 지금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종류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싶은 거죠, 이제. 헤비 머신에 대해서. We operate on a 10% commission basis on net list prices with an additional 3% del credere commission if required. And we estimate you could expect an annual turnover in excess. With an advertising allowance, we could probably double this figure.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46번, what cannot be inferred?
1번 Steve would like to represent the same line of bikes with their current suppliers. 자, 아니었죠. 어떤 사양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650cc를 다루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사양의 것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에 Mr. Cox's company is engaged in heavy touring bikes. 3번 Steve Kim may take and buyers credit risk. 4번에 40, 50 age Korean consumers tend to buy bikes with large engine displacement. 나머지 다 옳은 내용이고요. 다음에 47번에 which is not related with 델 크레델에 연결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에 이 델 크레델 같은 경우에는 지급 보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 델 크레델의 agent here guarantees that a buyer is trustworthy. 2번 델 크레델의 agent here compensates the principal in case the buyer defaults.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요, 바이어가 물건을 구매하면 이 돈을 받아가지고 프린시퍼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보증해주는 게 델 크레델이에요. 3번에 to cover credit risk. 델 크레델의 agent charge higher commission rate. 돈 많이 받아갑니다. 4번 a 델 크레델의 agent is an agent who guarantees the solvency of third party with whom the agent contracts on behalf of the buyer. 이런 역할까지는 하지 않겠죠. 직접적인 거래 관계에 있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범위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 볼게요.